시기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 예. 입법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박순영 의원님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본 투표를 해서 합치는 방식, 이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 방식 갖고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 투표 뭐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 사항이고 다만 입법에 있어가지고 예,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 기관 보고 보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돈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외부 감사 늘리겠다, 법제화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선관위 문제는요. 너무 돈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인력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계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관 보고 보면 잠실칠동 투표소 보관용지 폐기 경위는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고를 하시면서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상황은 사건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서류가 부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곧 특검 수사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 포렌식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라도 나오면 위정하신 거에다가 국정조사 방해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거는 자료 없다. 하나도 지금 자료 안 내시잖아요. 그날 밤에 핵심적인 상황도 안 내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모든 문제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우리 사전투표가 2013년에 도입된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본투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의 국민투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을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은 미스가 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수요일날 본투표하는 이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고 노태학 위원장님도 최근 인터뷰를 보면 사전투표 이거 손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지금 이거 사전투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원들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태학 위원장님,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짧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율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이제 그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요. 사무총장님, 사전투표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 사전투표 그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이 돼서 이제 편의성 측면은 그 고려됐지만 그 투명성 그런 측면은 또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관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잠깐만 선관위원님 한번 좀 일어나 주시려고 죄송합니다. 우리 조병현 위원님,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마이크 혹시 마이크를 드릴 수 있나요? 마이크 빨리 갖다 드리세요. 잠깐만 시간 좀 멈춰주세요. 마이크 옆으로 돌려가면서 좀. 참고로 사전투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대한 법안은 이미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손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지금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성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명칭은 사전 투표이나 본질적으로는 본 투표가 3일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본투표가 3일 이루어지면 그 3일의 공간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시기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 예. 입법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우리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박순영 의원님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본 투표로 해서 합치는 방식, 이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 방식 갖고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 투표 뭐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 사항이고, 다만 입법에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유가 그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투표율 제고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고려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사전 투표를 뭐 폐지하고 본 투표로만 간다, 이거는 충분히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내진 위원님. 예. 예, 그 사전 투표 제도가 그 투표율 제고에 도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웅 위원님. 예, 저도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투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 또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좀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광일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현정 위원님. 저는 이번 일로 그 선거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 투표는 그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의 논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철한 상임위원께도 한번 마이크 좀 붙이시죠. 예. 사전 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그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투표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그 직원들, 우리나 투표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앉아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라는 목표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본투표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첫 번째는 국민적 논란이 너무 심각하고 국론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리의 편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유럽의 일부 나라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지만 아니,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아닙니까? 13일이 끝나기도 전에 4,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해버리면은 사전투표 이후에 나타날 후보의 문제점을 뒤늦게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 의철한 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공식 선거운동은 13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는 보통 13일 이전 4, 5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못 채우고 투표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네.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논의를 할 때 며칠간은 반영을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보장을 못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께서 사전투표의 전치 여부에 대해서 여러 중앙선관위원님들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조금 전에 이철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유권자들의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는 장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이철환 증인님?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네. 중단돼서 국정조사한 겁니까?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국정조사라는 본질은 물론 선거제도의 전면적을 다 점검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 국정조사라는 목적은 사전투표의 전치 여부,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매수를 줄여가지고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개의 중앙선관위님께 사전투표 유효성 전치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는 따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투표용지 중단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축소, 투표용지 매수 축소로 인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봐서 검토해보니까 그 이유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투표용지를 매수를 인쇄하면서 분모가 되는 숫자가 인구 기준이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 인구 기준일에 선거인 수 곱하기 50, 6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구 기준일의 인구수와 선거인 명부상 인구 기준이 차이가 난다면은 투표용지 매수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원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우리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은 인구 기준일을 정할 때에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 신청일 전전달 말일로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노태혁 증인 알고 계시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신 것 같아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은 인구 기준일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PPT 봅시다. 대통령 선거는 240일 전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이 되다 보니까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일이 실제 투표율과 9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냐? 120일 전이 되다 보니까 5개월 차이가 나요. 우리 노태혁 증인 문제 있죠. 실제 투표율과 대통령 선거 9개월 차이가 나고 총선과 지방선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 9개월과 5개월 사이에 인구 유입이 있고 인구 변동이 있으면은 근원적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인구수 산정이.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 관계 규칙에 하면은 2025년 10월 30일이 선거 기준이 됐습니다. 제가 잠실 4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니까 예상된 인재였어요. 잠실 4도는 2025년 12월 날 잠실 레변 아이파크가 아파트가 준공이 됐고 잠실 리얼 아파트는 2020년 1월 준공이 됐습니다. 투표일까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다음 PPT 봅시다. 이번에 송파군에 146개 투표소가 있었어요. 146개. 그중에서 인구 기준일 선거인 수와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차이가 가장 큰 게 1등부터 7등이 전부 잠실 4동에서 났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잠실 4동에서 인구 기준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정한 게 아니라 2026년 3월 30일로 정했어요. 나름대로 인구 기준을 변경했어요. 이 기준을 변경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어찌됐든 2026년 3월 30일로 기준일로 뒤로 미뤘지만은 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인구 기준일 선거인 수와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유철한 증인. 예. 그러다 보니까 표에 보신 것처럼 잠실 4동 이번에 투표용지 매수를 몇 퍼센트로 했죠? 60%로 했어요. 60%면 투표용지 부족하면 안 되겠죠. 예. 다른 동은 50% 했지만 잠실 3동과 4동은 60%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 기준일 대변 60%만 실제 선거인 명부 대변이니까 50%가 안 됩니다. 50% 안 돼버렸어요. 이 근원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동의 5, 6, 7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재로 장시간 투표가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 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네.
잠시 사동 투표용지 부족은 예상돼 인지했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잠시 사동의 제7투표소와 잠시 7동의 제2투표소 투표 그다음 PPT 보세요. 보면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잠시 사동 제7투표소는 투표용지 몇 수를 줄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인구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잠시 7동은 인쇄 비율을 축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태학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의 명부 작성 기준일로 인구수를 산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선거의 명부 작성 기준일은 지금 이번에 기준으로 하면 선거일 기준 5월 12일이 작성 기준이었습니다. 지방선거는 22일 전이 됩니다. 5월 12일로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송파구 선거에서는 3월 30일로 기준을 정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해식 의원님 질의하실 때 3월 30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보면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될 수 있는 날짜가 3월 31일까지 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51조의 제3항 4조에 보면은 선거일 전 30일에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선거비용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월 3일 선거니까 30일 전은 5월 4일이 되고 5월 4일 전달 말일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로 선거 인구 기준화도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엉터리를 한 거예요. 설사 4월 31일로 선거 비용 제한일 변경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과 참정권 이해 형량이 되겠습니까? 선거 명부 작성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제시한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